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서부터는 제목을 이제 뭐 붙여봤는데 제목이 여기 핵심이 그거죠. 회계를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전공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회계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 회계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이종하고 그다음 이게 제 이메일 주소인데 네이버도 있어요. 네이버.com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를 좀 잘 안 쓰고 이제 다음을 제일 처음 메일을 개설한 게 다음 메일이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하니까 이쪽으로 좀 메일을 혹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잘 드리고 하니까 주로 카페에다가 전 선생님 그 카페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통화할 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메일로다가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또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강의하러 오면서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할까. 그래서 그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라고 할까. 이게 상당히 사실은 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가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정말 이게 어렵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우리 뭐 별을 연구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인터넷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어떤 뭐 태양계 말고 다른 이제 어떤 뭐 태양과 같은 그런 뭐 큰 행성이 있는데 곧 폭발할 거래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천문학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별의 밝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밝았다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 자체가 곧 폭발해서 이제 소멸할 뭐 그런 뭐 전조 증상이래. 근데 아무튼 뭐냐면 그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 것들이죠.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회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게 보인다고 해서 그냥 쉽게 그냥 누구나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 쉽게 보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우리 숨은 그림 찾기 있죠. 요새는 이제 신문 그런 게 좀 잘 익숙지 않은데 뭐냐면 옛날에 뭐 신문 같은 데 있으면 항상 뭐가 있었냐면 숨은 그림 찾기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뭐 어떤 것들을 뭐 숨겨놓죠. 그럼 그걸 찾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거는 이제 보자마자 바로 이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번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게 금세 눈에 보입니다. 근데 회계도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뭐냐면 그림이 여기에 토끼가 숨어 있어요. 뭐 이렇게. 아니면 여기 뭐 주걱이 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 컵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공부의 그 첫 출발이 모방하는 거, 모방. 모방이 뭐냐면 제가 하는 거를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떤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입 장벽을 최대한 빨리 넘어서자 이런 건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용어 중에 대다수는 뭐냐면 한번 들으면 그리고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는 게 있고요. 어떤 용어는 이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얘기 뭐냐면 용어에다가 플러스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누가 말을 어떤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말을 새롭게 배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쪽 사람들만이 쓰는 그런 문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뭐 속담이라든가 어떤 뭐 관용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나라 또는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의미가 어떤 거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 용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은 아주 그냥 기초적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의미에 그 용어에 함축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점점 흡수해 나간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건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회독수예요, 회독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봤을 때, 두 번 봤을 때, 세 번 봤을 때 느낌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하는 분들 많아요. 선생님 저는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산수 뭐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회계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선생님 좀 회계를 좀 공부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해봤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분한테 제가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회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회독수가 이게 중요한데 본인이 전체적인 윤곽을 한 두세 번 정도 이상을 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제가 회계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책을 처음에 한번 이렇게 쭉 본 다음에 회계가 잘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충분히 본인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뭐냐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떤 회계라고 하는 문화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조금씩 이제 옆에서 누가 코치를 해주는 거죠. 요거 조금만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요 개념이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언의 역할을 이제 제가 해드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카페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 거의 뭐 실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 그리고 회계라든가 이런 거 제가 설명드렸던 거에 대해서 혹시 또 오해했던 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좀 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뭘로 할까 하다가 비전공자를 그러니까 회계를 지금 처음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뭐 기초회계가 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다 회계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게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90년대에 이제 회계를 저희가 처음 이제 공부 시작했어요. 그때 느낌. 그때 그럼 제가 회계가 뭐 사실 뭐 좋아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물론 당연히 싫죠 회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듭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방법이라는 게 그래서 누구든 저한테 선생님 제가 회계를 갖다가 공부하는데 처음에 개념을 잡는데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됩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일주일이면 대신에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먼저 좀 잘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 왜냐하면 제가 계속 화두를 던져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상황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줄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일주일만 잘해도 회계 윤곽, 회계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잘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여기 용어를 써놨잖아요. 이렇게 이 강좌를 마련한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뭐냐면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자료를 이제 제시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9페이지에다가 시험에 자주 활용되는 뭐 개정 과목의 사례, 이제 결국 용어로 하는 게 이제 뭐 개정 과목에 이런 것들인데 거기를 좀 모아놨어요. 이렇게. 그럼 대부분 사실은 이게 다 뭐냐면 회계 원리라고 하는 기본서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용어들을 이제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 그게 이제 이 강좌의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죠. 왜 기냐면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뭐냐면 뭐 질문을 막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 좋아요. 왜냐면 제가 공부할 때도 별명이 뭐였냐면 질문맨이에요. 질문맨. 질문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궁금하니까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환영이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잘못 생각했던 거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시면 되면 이렇게 해서 고쳐드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탄탄대로를 쭉 갈 수 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뭐 고속도로일 수도 있고요. 또는 큰 강일 수도 있어요. 뭐 한강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 선착장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배를 타고 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차로다가 이 배 앞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배 타고 쭉 나가면 됩니다. 배만 타면 돼. 그 다음부터는 힘이 들 일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배를 못 타면 이제 뭐 헤엄쳐서 뭐 건너든 뭐 하든 하면 엄청 힘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배에 사서 아주 편안한 가운데 이제 회계가 잘 마무리되고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공기업에 합격해야지. 우리 목표는 그래서 여기 목표에 도달 지점이 뭐예요? 여기가 공기업 합격이죠. 공기업에 합격을 해보자. 여기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제 강의도 여기에 이제 맞춰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려오면서도 판서 좀 더 잘해봐야지. 이제 판서 여러분들이 잘 글씨 못 알아보겠다. 글씨 알아볼 수 있죠? 이렇게 좀 천천히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페이지 보시면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회계가 되고 제 이름을 써놨고요. 그다음 제 이메일 주소인데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한 메일은 거의 실시간으로 많이 봐요. 근데 네이버를 이제 잘 안 열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바꾸는 거를 저렇게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으로 맨날 이제 메일 쓰고 보고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친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이버를 이렇게 하고 혹시 네이버로 보내시는데 제가 안 보면 뭐 카페나 이런 데다가 어제도 한 분이 이제 하드 선생님 네이버로 메일 보낸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로도 아무튼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회계의 기본 개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회계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넘버링도 막 하고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정보가 불균등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회계라고 하는 게 뭐냐? 정보 전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좀 붙이면 돼요. 어떤 정보입니까? 기업에 대한. 사실은 뭐냐면 기업을 회사라고 해도 돼요.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동의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용어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용어 할 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어떠냐면 몸에 힘이 빡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무슨 운동을 처음 시작하든지 몸에 항상 힘 빼라고. 회계 공부에서 제일 좀 힘 빼는 겁니다. 근데 그 힘 빼는 것들을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냐면 회계 공부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다 보면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같은 거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같은 개념이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책 같은 걸 쓰다 보면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표절의 문제가 있어요. 표절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책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그걸 똑같이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다른 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각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어가 계속 파생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수님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어떤 사람이 출제해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용어를 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지금 이 용어를 쓰고 있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어떤 표준어가 있고 이제 사투리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억양이니 뭐니 이것 따라서도 분명히 느낌이 좀 다르게 좀 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지만 우리는 대충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뭐의 정보예요? 기업의 정보, 회사의 정보 이런 거고 좀 작은 거라면 뭐냐면 개인 회사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뭐냐면 국가에 대한 정보,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왜 전달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냐? 그런 뜻. 이것 때문에 정보가 불균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회사, 뭐 건물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공장이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사, 본사일 수도 있고 뭐 공장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를 회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 그러면 회사에는 누가 있겠어요? 여기 뭐 대표이사도 있고 대표이사 그 밑에 뭐 이사님들도 있고 그다음 뭐 부장님도 있을 거고 뭐 과장님도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일단 말단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회사 밖에는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주가 있어요. 주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용어를 아셔도 이거 뭐 경영학 시간에 여러분 배우겠죠. 제일 처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러니까 소유는 뭐냐면 돈의 주인하고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 그걸 우리가 경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매니지먼트에서 운영한다, 경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돈의 주인하고 운영자랑 다르다. 그래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 사람이 펀드 매니저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투자자가 돼요. 돈은 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어떻게 굴릴지 몰라. 이렇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뭐냐면 종합주가지수가 1627인가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1500대로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쉬는 시간 한번 볼 때마다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했을 때 그 다우존스 지수가 19,000인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얼마까지 29,00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9,000으로 됐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원래는 이제 우리 트럼프 하면 이제 경제로 말하면 거의 최고의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갔으니까 이게 다시 이제 끌어올려야 돼. 재선을 하려면 이게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자, 아무튼 뭐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데 나는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내가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기 주주라는 말은 주식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예를 가지고 삼성전자 또는 현대자동차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모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운영할 능력은 안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다 부려야 되고 신제품을 뭐 개발해서 막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또는 뭐 하나은행이다. 이렇게. 또는 뭐 우리은행이다. 이런 데서 돈을 빌려야죠. 이걸 이 사람들을 뭐라면 이 사람들 채권자란 말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돈을 갖다가 가져다가 뭐냐면 우리가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걸 결국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죠. 이 회사를 운영한다. 그래서 돈을 벌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배를 하는 거죠. 그 분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주주한테는 뭐를 준다? 배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도 뭐냐면 오늘 아침 뉴스도 삼성전자가 어제 주주총회를 열었대요. 근데 작년도에 삼성전자가 주식의 액면을 분할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200만 원 넘으니까 아무나 삼성전자 주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게끔 해보자. 그래서 액면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이 5천 원짜리 주식인데 이 주식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5천 원짜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짜리 50개로 한번 쪼개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100원짜리 50개니까 50분의 1로다가 주식 분할을 실시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200만 원을 갖다가 50등분으로 나누면 이게 5만 원 되는 거지. 이렇게. 아니, 4만 원 되나 이렇게? 4만 원 곱하기 5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200만 원. 그러면 한 주가 4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액면은 100원짜리고 주가는 얼마가 되냐면 4만 원 되는 거예요. 4만 원 이렇게.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 되면은 나도 살 수 있죠. 200만 원이면 못 사는데.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주주총회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주총회 너무 많이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작년도 2019년도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때는 아수라장이었다. 이게 뉴스였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됐냐? 이번에는 뭐가 살린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이제 뭐냐면 거리두기 운동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웬만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안 하고 마주보고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커피 마실 때도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저께인가 이렇게 뭐냐면은 커피를 마시는데 마스크 쓰고 있다가 마스크하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걱정되고 하니까. 자, 아무튼 뭐냐면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 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냐면 이 주주총회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주주한테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채권자한테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회계라고 하는 출발점은 뭐냐면 회계라 출발점은 이 대표이사는 운영자예요. 경영자고 이 회사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잘못되면 주식이 휴지 조각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라고 하죠.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회사 괜찮냐? 지금 회사 상태가 어떠니? 이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거냐? 손실 나고 있냐? 손실 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손실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물어보겠죠. 이렇게. 어디서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주주총회에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제 용어를 하나 설명드리는데 이름을 좀 외우셔야 돼. 이제 재무제표라고 해서 이렇게 이 재무가 이제 파이낸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재무에 대한 모든 표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기업의 가계부 같은 거. 그죠? 기업의 장부, 기업의 가계부죠. 이거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그래서 뭘 해결하는 거예요? 정보의 불균등을 해결하죠. 이게 결국은 회계의 기본 목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뭐냐? 회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처음에 다 알고 이거 알면 대단히 좋고 당연히 대단히 좋죠. 이렇게. 왜냐하면 나는 이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뭐로 알고요? 그 회사가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공시를 하는 걸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트라고 해서 전자 공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전자 공시 시스템을 치세요. 그럼 이게 다트입니다. 다트. 이렇게. 그러면 이 다트에 가면은 어떤 회사 이름을 치면 그 회사에 이게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감사 보고서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 어떤 상태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살지, 그러니까 투자할지, 아니면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주식을 이제 처분하고 다른 회사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사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정보의 불균등이 해결되면 결국 뭐예요?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준다. 이게 결국 뭐냐면 회계의 목적, 목표가 된다. 회계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회계는 정보의 불균등을 해결하는데 이 사람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여긴 정보가 없더라. 정보가 없는 사람이 자꾸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자. 이게 기본적으로 회계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냐?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회계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좀 편안하게 보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뭐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 이걸 이제 계속 언급하죠. 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죠. 합격. 지금 이 수업을 왜 듣는 거예요? 회계를 가능한 한 편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다시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읽어볼게요.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장을 뭐라고 썼는지 보겠습니다. 자, 회계란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들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거기 제일 중요한 거래란 말이 나옵니다. 거래. 근데 정확한 말은 회계상 거래예요. 그리고 이 거래가 영어로 하면 트랜잭션인데 저는 이제 이 거래라는 말보다 보통 사건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란 말은 이벤트,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을 채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내가 주문을 넣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문해서 물건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내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행동, 물론 여기에는 뭐도 있냐면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는 것도 색깔을 달리 썼다고 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급여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이런 사건들에 해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인지를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회계상 사건이면 어디에 반영된다?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거꾸로 회계상 사건이 아니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는 이게 회계상 사건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제 질문이 막 폭주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제일 많은 질문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직원 채용하는 거 회사한테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회계 장부에는 중요한 거 당연히 적혀야죠. 근데 중요한 거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측정에는 항상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화폐 금액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측정 가능성 이런 표현을 써요. 측정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 회계 장부는 금액으로 적게 돼요. 금액으로. 그럼 사람 한 명이 뭐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회계에 고유한 한계가 있습니다. 고유한이란 말은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더라. 한계점.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뭐 100% 알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있어요. 야구. 지금도 이제 막 메이저리그도 좀 다 중단되고 NBA죠. 제가 이제 매일같이 요새 이제 유튜브에서 원래는 NBA 해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랑 매일같이 봐야 되는 듯이 이제 NBA 안 하니까 지금. 근데 아무튼 뭐냐면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운동선수의 기록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시 역대 뭐 타율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누적된 안타가 몇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국가대표를 이제 선발하고 할 때도 결국 뭐냐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그 데이터가 좋으면 무조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그건 또 아니에요.
봐야 돼, 현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의 컨디션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동차 사람이니 뭐 잘 되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요즘에 제일 뜨고 있는 건 뭐예요? 백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막 주식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관심이 또 없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기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사람도 막 죽고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도 뭐 이탈리아 보니까 뭐 450명 뭐 사망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거지. 이 숫자는.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를 갖다가 장부에 적어요. 당연히 중요하면 적어야죠. 이렇게. 하지만 뭘 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운동선수라면 여지까지의 어떤 누적 데이터로다가 기록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컨디션 이건 모르죠. 이건 내가 직접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회계 장부를 보고서 이 회사가 100%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다. 이런 거고 또 다른 걸로는 뭐냐면 이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회계 감사.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장부는 언제든지 조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네이버 메일로 이제 보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물어본 것 중에서 이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회계 감사라고 하는 걸 누가 하냐? 뭐 국세청이 하냐? 국세청이 하는 게 국세청 세금을 걷는 데고 이렇게 회계 법인이 하는 거지, 그죠? 회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 회계 감사라고 한다. 그럼 왜 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장부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회사가 있고 회사에 누가 있냐면 경영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주가 있다. 그럼 결국 뭐라고 했냐면 회계는 뭐라고 했어요? 이 경영자가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주주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걸 만들죠. 그러니까 마치 뭐가 똑같아요. 성적표를 내가 기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골프 뭐 이렇게 치고 하는데 기록을 내가 아무도 안 보고 그럼 언제든지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뭐 그러면 안 돼. 양심껏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회계 법인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확인 도장을 받아야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회계 감사. 그래서 메일로 저한테 물어본 친구가 이제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재무제표를 이 사람이 만드냐? 여기 회계법인에는 회계사분들이 만들어주냐?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누가 만들어?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인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유와 경영인지 분리돼 있죠. 여기 보세요.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처럼 소유는 뭐예요? 돈 주인하고 돈을 실제로 운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뭐냐면 현대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영자, 이 대표회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용어 여러분 들어봤죠? 분식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익이 별로 안 나는데 이익이 좀 많이 나는 것처럼. 그래야 주주가 좋아할 거니. 그렇죠? 부채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부채가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장부를 충분히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작을 못 하게끔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회계 감사인 거죠. 여기 회계사분들이 감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자체가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이제 감사 의견 같은 거를 표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 의견이 적정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투자해도 되는 회사,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망해가는 회사가 우리 회사 망합니다. 라고 이제 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럼 감사 의견은 적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장에 우리 회계 기초 같은 거 시험에 나올 때 그런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회계 감사는 기본적으로 뭐 국세청이나 이런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감사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기업, 공기업 이런 데가 아니고 일반적인 만약에 이제 기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 회계법인 이런 데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봐보 3페이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들이죠. 그 거래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계속 거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건 뭐냐? 계속 거기에 대한 설명이 막 나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 요약해서 보고하죠. 그래서 보고란 말에서 뭘 써보냐면 주주총회에다 써보자. 그러니까 주주총회에다 보고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기록 정리 요약해서 그 요약에다 써보세요. 요약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거를 여기 써놨습니다. 그거를 재무제표라 한다. 요약된 거를 우리가
재무제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처음에 알아야 돼. 이게 진입장벽이에요. 진입장벽. 만약에 제가 병원에 가서 일을 한다.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 만약에 코로나19에서 병원에 인력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막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의료 지식이 있어요? 없지요. 가서 뭐 갖고 오세요? 이종환 씨 뭐 갖고 오세요? 그게 뭔지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항상 용어, 새로운 용어. 그러니까 회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비전공자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계를 내가 제일 처음 들어간다 그러면 새로운 용어들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자꾸 이제 외워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디다 요약했냐면 재무제표 요약했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기록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록 정리하는 거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런 용어 들어보세요, 여러분. 분계한다. 전기한다. 분계, 전기. 이렇게. 그러니까 분계가 뭐냐면 차변, 대변, 나누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럼 분계하고 전개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하는 거고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영어의 문법을 배운다. 영어의 단어 수고를 배운다. 이런 거랑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록, 정리, 요약해서 보고함으로써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 아까 했었죠. 그게 회계 정보 이용자고 그 회계 정보 이용자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 사람을 제시해서 주주하고 채권자. 이게 주주하고 채권. 이게 주된 정보 이용자가 된다. 그래서 뭘 해결하는 거예요? 정보 불균 등을 해결하죠. 이게 바로 회계가 된다.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가.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회계 정보는 회사의 경영자 종업원뿐만 아니라 주주, 채권자, 정부, 뭐 증권회사 등 회사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거와 관련된 게 바로 밑에 나오는 2번 회계의 분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봐보세요. 이게 회사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이게 삥 둘러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누구도 있냐면 여기 있어요. 대표이사도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우리가 뭐라면 얘를 관리회계라 불러요. 그래서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만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 보시면 표로 정리해 놨죠.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한 게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누구냐면 정보 이용자의 종류가 외부 정보 이용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주나 채권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소유와 경영에 분류해서 이 소유자 이렇게 주식 투자자 이 사람을 위한 회계가 결국 뭐냐? 그게 재무회계가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처음에 하는 이런 기초회계는 전부 다 뭘 얘기하는? 재무회계를 얘기해. 재무회계.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돈을 회사에 투자한 사람의 정보를 갖다가 해결해 주자. 정보의 불균등, 정보의 부족을 해결해 주자. 이게 이제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관리회계가 있죠. 관리회계는 뭐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고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경영진을 얘기하죠. 경영진. 이게 바로 뭐냐면 관리회계. 그럼 관리회계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그리고 뭘 하냐면 성과평가 같은 걸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뭔지도 또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회계 종류가 뭐니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관리회계는 뭐냐면 이 관리가 결국 영어로 매니지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회계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런 거죠.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래서 전기차로 갈 거냐? 수소차로 갈 거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럼 이런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걸로 갔을 때 회사의 어떤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로 갔을 때 회사 이익이 얼마?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사님이 이제 분석을 해서 쉽게 말하면 현대 자동차 회장님, 정몽구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몽구 회장님이 야 이걸로 해라. 뭔가 결정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관리회계가 된다는 뜻이고 의사결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어요. 성과평가. 성과평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영학 등을 배우면은 뭐예요? 우리 인사관리, 뭐 조직관리 이런 것들을 다 배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부여 같은 거 배우죠. 동기부여.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제 동기가 잘 부여되면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그걸 잘 할 수 있는 게 그게 리더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농구 좋아하고 옛날에 이제 마이클 조단이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최종 결승전에 이제 6번 올라가서 6번을 다 우승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91, 92, 93. 그다음에 96, 97, 98. 그러니까 요때는 잠시 야구하러 갔다가 이제 복귀해서 이제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잠시 야구하러 그때 이제 아버지 마이클 조던 아버지가 이제 피 살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적 충격이 있어가지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3번을 연속해서 이제 우승을 해서 이게 대단한 건데 그때 이제 뭘 느끼냐면 나머지 이제 팀원들이 뭘 느껴요? 조단이 있으면 우리 무조건 우승이다. 이런 걸 주니까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뭐냐면 종업원들에 대해서 뭘 잘해야 돼요? 성과 평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이 좋은 데는 상을 주고 실적이 안 좋은 데는 벌도 주면서 원인도 분석을 해주고 그러려면 뭔가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런 게 다 뭐가 된다? 관리 회계가 된다. 관리 회계가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재무 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 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회사의 어떤 상태라든가 또는 경영 성과 이런 것들을 갖다 나타내는 게 재무회계라면 여기는 관리회계는 다분히 뭐냐면 미래지향적이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죠. 만약 우승했어요. 그러면 계속 그 다음에도 우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목표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결국 미래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관리회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3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제일 밑에 가보세요. 우리가 재무회계도 있고요. 원가 관리회계 아니고 관리회계도 있고요. 자, 제일 밑에 보시면 세무회계도 있다고 해서 세무회계. 그러면 그 세무회계는 뭐 하는 거냐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에도 근거가 있어야죠. 무조건 당신 얼마를 가져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당신이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그 근거가 결국 뭐냐면 이익이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법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세. 또는 뭐냐면 VAT, 우리 부가세 같은 거는 매출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이제 뭐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는 뭐예요? 얘는 물건을 팔면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얼마를 내가 물건을 팔았냐. 이런 정보를 갖다가 국가에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정보를 뭐예요? 회계 장부가 만들어서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세무회계가 되고 그 세무회계를 다른 말로 우리가 법인세 회계다. 법인세를 내기 위한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도 약간 공란이 있잖아요. 그 공란에다 좀 더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회계라는 게 있다고 했죠. 정부회계는 뭐예요? 국가의 재무제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만들어 보죠. 그게 정부회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재무회계를 배웠는데 그 재무회계는 영리기업이에요. 영리의 반대말은 뭐냐면 비영리죠. 그러니까 영리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주주한테 분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비영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재단이라든가 이렇게 또는 종교단체라든가 지금도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막 종교단체니 뭐니 이런 데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을 많이 하게끔 상황이 막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런 종교단체는 이게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뭔가 회계 처리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영리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 얼마지. 왜냐하면 그 이익을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그 이익을 막 계산하는 걸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면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 비영리는 좀 그런 성격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표가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 사업이라든가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좋은 뜻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 회계는 얘랑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재무회계. 그래서 영리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영리가 다르다고 하지만 완벽히 다른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거는 이제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조금씩 예를 들어서 정부에게도 마찬가지고 정부에게도 이익을 많이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게 뭐예요? 세금을 왕창 걷고 그다음에 지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막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럼 그거 뭐 할 거예요? 다시 국민한테 다시 배당입니다 이렇게 다시 되돌려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걷고 필요한 만큼 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정부에게는 기본적으로 손익이 딱 영영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회계라고 하는 게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출발한다? 영리 기업에 대해서 이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 같은 걸 어떻게 산출할 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더 나아가면 뭐냐면 이제 원가 관리회계 이런 데도 이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자, 아무튼 거기에 회계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출발점은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오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이만큼이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이건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만큼은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 다 커트라인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가려면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 이렇게 보면 뭐 좋은 얘기 나오고 이거 이 정도 할 만하면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뭐냐? 들었을 때 머리가 좀 띵하면 이건 시험 문제예요. 들었는데 바로 이해가 되면 시험에 안 나와요. 교수님 그걸 내질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걸 내면 다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회독순위 뭐니 이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근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근성이 다른 말로 하면 뭐 이게 인내심이라고요. 제일 처음에 꾹 참고서 여러분들이 2회독, 3회독 하면서 숨겨진 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뭔가 이거 얘기하는 거를 100% 다 흡수를 못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이게 그때 그게 그 의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를 좀 되새겨보고 1년을 좀 되짚어보고 한 10년 전을 되짚어봐 보세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도 회독수에 따라서 옛날에 이게 이 뜻이었는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약간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회계 공부가 뭐하고 똑같다고 하냐면 무술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무술 배우는 거. 무술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무술 안 가르쳐줘요. 뭐 해야 돼요? 나무 해와라. 이렇게 뭐 밥을 지어라. 청소해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 인내심. 이렇게.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인내심을 테스트한다는 게 아니고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이제 회계가 어렵다라고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 번 정도 더 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무튼 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잠깐 가보세요. 4페이지 가보세요. 자, 4페이지 보시면 가로를 보니 회계 기간이죠. 이렇게 그게 말이 뭐냐면 장부 작성을 위한 그 기간을 우리가 회계 기간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회사를 갖다가 폐업할 때까지 그거를 하나의 기간으로 장부를 만들 거냐?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왔지만 정보가 불균등하죠. 그럼 정보 불균등을 해소하는 게 그게 주주총회라고요. 주주총회를 열 때 뭐예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재무제표가 나와야 그 재무제표를 주주한테 보여주고 그게 바로 주주총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이제 비교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2020년도 어제가 몇째 3월 18일인가요? 그러면 3월 18일 날 주주총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장부는 언제 거예요? 2019년도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2019년도 장부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2018년도 장부도 보여줘요. 왜? 2018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지만 그걸 우리가 비교식 장부라, 비교식 재무제표.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정보 전달이 더 잘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치 이런 것 똑같이요. 이런 식으로 3학년 때 내가 대학생이라면 3학년 때 학점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3학년 때 학점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2학년 때 학점과 3학년 때 학점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학점이 이제 올랐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잘했구나 이렇게. 근데 학점이 3.0이에요. 2학년 때는 뭐 4.0인데 3.0이면 너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3.0이 높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3.0이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학점이었고 왜냐면 대부분 다 2.7 정도만 돼도 와, 너 공부 잘한다. 뭐 이런 그게 이제 B-가 2.7이었으니까 뭐 그 정도만 돼도 공부 엄청 잘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3.0 넣는 친구들은 이제 외국에 유학 갈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막 3.0 이렇게. 근데 요즘은 학점이 좀 많이 좀 높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근데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비교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여기 회계 기간도 마찬가지. 회계 기간은 뭐냐면 여기 정보 불균등을 해소하는데 막연히 계속 주주한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영업 잘하고 못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날짜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보여줘야 되고 그걸 우리가 뭐냐면 연차 재무제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주가 궁금증이 많잖아. 이렇게 빈번하게 계속 전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기가 뭐예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여주자.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분기 재무제표. 그러니까 이름을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차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 다음에 반기 재무제표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그다음 분기 재무제표가 있어.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간 재무제표 또는 중간 재무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건 연차가 되겠어요. 지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주주총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고 대부분은 다 뭐냐면 우리가 12월 말 법인이에요. 우리는 1월 1일 새 출발하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 3월 1일 출발, 3월 1일 출발해도 돼요. 3월 1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이렇게 뭔가 새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다 1월 1일부터 하고 싶죠. 뭐 금연을 하겠다. 이렇게. 저도 이제 뭘 한 적이 있었냐면 사람 다 누구나 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 새해 목표가 뭐냐면 운전 중 욕 안 하기.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한 6개월 실행한 적이 있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운전 중 욕을 안 하고. 그랬더니 화병 나겠더라고요. 그죠? 6개월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운전 상황이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한적한 데를 하면 나도 이렇게 급하지도 않고 차도 안 막히니까 뭐 이렇게 빨리 가고 싶으면 마음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이제 엄청나게 막 차가 막 막히고 막 힘들죠. 이렇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출퇴근 시간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운전이 달라요. 퇴근 시간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집에 좀 늦게 가도 되니까 약간. 근데 출근은 다르죠. 이렇게 다 막 급해요. 그러니까 끼어들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난폭 운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냐면 욕을 한번 참아보자. 뭐 이렇게. 그걸 다 언제? 1월 1일부터 이제 계획을 해서 하죠. 뭐 다이어트 하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동을 하자. 다 언제부터 하고 1월 1일부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아무튼 뭐냐. 그래서 거기 회계 기간도 뭐냐면 웬만한 회사들은 다 뭐냐. 1월 1일 시작이고 12월 30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데 그 네모 박스 봐보세요. 자,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통 뭐라냐면 결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재무상태표일이다. 근데 또 새로운 용어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재무제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4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쯤 밑에 보시면 가로 4번에 보면 재무제표가 나와 있죠. 여기 재무제표. 이렇게. 그 재무제표를 또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또 처음에 막 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을 보고 4번 보시면 거기 재무제표가 나와 있고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일단은 재무상태표가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무상태표 일이다. 그 다음에 또는 회계연도 말이다. 보고기간 말이다. 기말이다.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죠. 지금 제가 여기다 이걸 쓴 이유가 뭐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표절.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계를 갖다가 이제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에 이제 도입한 분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이제 교수님들은 계속 연구를 하고 하겠죠. 그럼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표절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냥 공식 용어 하나만 쓰고 나머지 다 없애버리고 이 용어는 이것만 써.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결산이라 한다. 또는 뭐 재무상태비라고 한다. 또는 회계연도 말이라고. 또는 기말이라는 말 쓰라. 이렇게 뭔가 표준화하면 좋은데 그러면 회계가 아주 쉬워져요. 더.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양한 표현을 보고 이게 그날을 의미하는구나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회계 기간이 나와 있고 보통은 우리가 처음에는 전부 다 1년짜리로 보고요. 그다음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차변, 대변 그리고 대차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차변이 뭐냐 써보세요. 좌변이에요. 우리가 좌우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차대 이런 말이에요. 차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 좌우가 된다 그런 뜻이고 거기다 좀 더 써보겠습니다. 거기다. 자, 뭐냐면 그게 이거예요. 제가 써볼게요. 복식부기. 뒤에도 나오지만 부기란 말이 있어요. 부기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부키핑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냐면 장부기입이다. 또는 뭐 장부를 기장한다. 이게 부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장부를 작성하는데 복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 테니스 치는 거, 뭐 배드민턴 치는 거 단식 있고 복식, 단식부기예요. 그래서 이 단식부기는 우리가 안 해요. 단식부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들이 가계부 쓰는 거. 엄마는 아빠한테만 보여주면 되죠. 아버지한테만 뭐 이거 정보를 전달하면 되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하면 되고 거래도 뭐 거의 정형화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가계부를 이제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단식부기고 회계는 이걸 안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할 거 뭐냐면 다 복식부기이다. 복식부기. 그럼 복식부기는 뭐냐? 회계 장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공책이에요. 이 장부가 별게 아니고 노트. 공책을 얘기하는데 노트가 어떻게 되냐? 가운데가 쭉 갈라져 있다 이런 뜻이. 왼쪽을 뭐라? 왼쪽을 차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를 제일 처음에 도입하는 사람이
이거를 생각해. 왜냐면 앞으로 회계를 배울 사람들이 마음이 평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왼쪽이니까 좌네. 얘는 우네. 이렇게 좌우란 말을 쓰면 얼마죠? 그러니까 대차평균이 아니고 좌우평균. 그럼 왼쪽과 오른쪽 같은가 보다. 얼마나 편해요. 근데 도입하는 사람이 이 말을 안 쓰고 이 말을 관용적으로 쓴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차는 뭐냐? 왼쪽을 얘기하고 대는 그냥 오른쪽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또 대차평균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문을 썼었죠. 한문 오른쪽에서 읽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대차평균이라고. 차대평균이라는 말을 안 쓰고 관용적으로 뭐라 쓴다? 대차평균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 대변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어떤 회계상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얘가 금액적으로 일단 측정을 가능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측정 가능한 거는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적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뭐라 불러요? 걔를 분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시적으로 뭐냐면 어떤 설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알고 나면 별게 아니에요. 분계가 뭐냐? 알고 나면 별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야구로 말하면은 예를 가지고 뭐 더블 플레이가 있다. 그럼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야구를 만약에 모른다 이렇게 그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구장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려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더블 플레이가 뭐냐? 한 번에 두 명을 이제 잡는 거 이렇게 뭐 유격수가 공 잡아서 이루수한테 주고 이루수가 다시 일루수한테 뭐 준다든가 이런 걸 이제 더블 플레이 한꺼번에 두 명의 사람을 아웃시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막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럼 갑자기 또 이런 뭐 베이스가 뭐야?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볼 수 있죠. 왜 두 명이 다 죽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 막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회계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분계가 뭐예요? 그 회계상 사건을 차변 대변 나눠서 적으면 분계 이게 쉬운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 분계라고 하는 말서부터 이게 뭔가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분계라는 건 쉽게 나누는 건데 결국 뭘 나누냐? 회계상 사건을 갖다가 장부에 적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과정.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얘를 분계라고 부른다. 얘를 분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실제로는 회계 공부 제일 처음 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분계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싶은 거. 그리고 이 강의를 지금 진행하는 이유도 뭐냐면 선생님 저는 분계가 안 되는 당연하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어린 아이가 이제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는데 아빠 저는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제 아들이다 이렇게 은성이다 그래서 아빠 영어를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 당연하죠. 지금 처음 하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어떻게 계속 단어를 외우는 거죠 이렇게. 그 뜻이 뭔지 음미하는 거고. 분계도 마찬가지죠. 분계도 아까 제가 모방이란 말을 왜 썼냐면 제가 쓰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거는 분계를 보고 처음엔 못했지만 제가 적는 거 보고 그거구나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뭐냐면은 시간을 한참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뒤에 가서 뭐 자산의 개념, 부채의 개념, 뭐 자본의 개념, 수익, 비용의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 이해해야지만 이 분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분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방을 해서 일단 해놓고 그게 이제 공부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계속 뭘 한다고요? 회독수를 높이는 거죠. 계속 책을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대한 깨우침이 온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뭐냐면 그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온다고 했는데 그 어느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상무대에서 훈련을 이제 받을 때인데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늘 이제 5km 구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날따라 이제 뭐냐면 종착역이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한 100m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력 질주 해가지고 마지막이라 항상 전력 질주 하죠. 딱 와서 이제 끝난다 보다 앉아서 쉬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100m 더 가래요. 극도로 피곤하고 힘들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이게 맞는 길인가. 그다음에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우리 공부할 때 합격이나 이런 것도 내가 언제 합격할지만 알면 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할지 모르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나오라는 신호를 주면 나와야 되는데 그 신호 언제 줄지 모를 때 그 마음. 만약에 네가 100을 쉬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힘들지만 지금 뭐 79, 80, 뭐 80 이렇게 외우면서 내가 11번 더 쉬면 나갈 그럼 그 마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니까 평온한데. 근데 회계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조금의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회독수만 좀 높이면은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그 나중에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항의를 한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그 나중에가 어딥니까? 그때 저는 뭐라고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약간 인내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게 저희 이제 우정 어린 부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냐면 이게 인내심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인내심이. 처음이니까 지금도 이제 뭐냐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수강생들 여러분들 반응은 이제 두 부류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강의를 루즈합니까? 빨리빨리 진도 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면 안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너무 빠르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 볼 때 뭐 배속 있어요. 배속. 느리다 싶으면 빨리 배속으로 하고 빠르다 싶으면 이제 0.8로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차변, 대변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인데 회계가 제일 어려운 게 처음에 뭐다? 어떤 새로운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한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걔를 빨리빨리 받아들이자. 이런 뜻이에요. 일단 마음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의미가 100%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구구단 이야기 많이 예를 들죠. 우리가 구구단 제일 처음에 이해하고 한 사람이 없고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외워요. 구구단 노래처럼 막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그 의미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거 이렇게. 그런 것처럼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차변, 대변의 차변은 왼쪽이고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좌우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대차란 말을 쓴다. 차변, 대변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장부를 적을 때 분계를 할 때 뭐예요? 차변과 대변은 항상 어떻게 돼요? 금액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차 평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얘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가 이제 해보면 내가 어떤 거래가 발생했어요.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왼쪽에다 100을 적었는데 오른쪽에다 90을 적으면 얘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100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90이면 여기가 90이거나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거기 대차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복식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거기다 좀 더 써볼게요. 책의 뒤에 또 나올 텐데 복식북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말을 하고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회계상 사건은 이중적이란 말이 뭐냐면 차변 요소도 가지고 있고 대변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식북이한다. 그게 거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도 적고 오른쪽에도 적는다. 대신에 금액이 서로 같아요. 이걸 뭐라고? 얘를 대차평균. 그러니까 금액이 서로 같은 걸 대차평균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은 반드시 왼쪽 오른쪽에 나눠서 적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 한다?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거래 이중성이라는 말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나오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뭐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회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저한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저 질문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많이 이제 해서 회계를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다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만 잡으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건 뭐냐면 회계상 사건을 판단 내리고 그다음 이걸 갖다가 장부에 옮겨 적는 과정. 이걸 뭐라 하죠? 분계라고 하죠. 근데 분계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영어의 단어 수고 이런 공부하는 거, 영어의 문법 공부하는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도 기본 개념은 간단하지만 어떤 거는 문장을 분석할 때 잘 분석이 안 되는 문장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저를 일단 따라 하시라. 그 정도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로서 한번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거기서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